과일을 안 드십니다. 난 당뇨라 과일 안 먹어. 추석이나 명절 때는 과일을 한 박스씩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번에 새해에는요, 한 번도 과일을 못 드렸어요. 저희 집에만 그냥 과일을, 사과 한 박스를 시켰는데, 왜냐면 사과를 안 드신대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당뇨 이제 초기 증상인데, 그래서 사과 같은 거 닭가슴살 챙겨 드시고 일부러 사 드시잖아요. 과일은 이미 9가지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데, 비율만 다를 뿐. 그래서 과일 저는 반쪽, 뭐 사과 반쪽, 그리고 바나나 하나, 그다음에 포도 이런 식으로 해서 블루베리 얼마나 좋아요. 딱 듣기만 해도 아 블루베리 먹으면 눈이 좋아지겠다. 바로 이렇게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바나나 먹으면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공복 때 차라리 바나나를 먹으면 좋은데 그거 대신 자꾸 다른 걸 먹고 싶어요. 간단하게 피자 한 판 먹을까? 이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오늘 그냥 아까 조금 헤비하게 먹었으니까 떡볶이 나눠 먹자. 이제 이러면서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더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배가 더 더부룩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일은요, 잘못이 없어요. 어떤 게 잘못인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식사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식사 순서가 잘못된 건데, 우리가요, 한정식 요즘에 되게 많이 뜨고 있고, 한정식 많이 가실 거예요. 그쵸? 한정식에 가시면, 식전, 여기 수정 그 상차림이라 그래서, 자, 식전에 먹거리, 이 순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호박죽 이런, 야채 죽을 좀 스프 이렇게 드려요. 그 다음에 물김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냉채 여기 써 있는 건 있는데, 이게요, 우리가 이제 한정식에 가면요, 음식을 좀 배부르게 먹진 않죠. 근데 조금씩 먹었는데 배가 되게 부르지 않나요? 그러면서, 나 이제 배가 너무 부르다. 그만 먹어야지 했는데, 막판에 뭐가 나오냐면, 진지가 나와요. 막판에, 밥이랑 된장찌개가 나와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서, 다 먹었는데 왜 이걸 이제 주세요? 뭐 이래요. 그게 건강한 식단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식단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냥 밥이 나왔으면 밥부터 먹고, 김치찌개 먹은 다음에, 반찬은 조금 먹은 다음에, 막판에 나중에는 밥 다 먹었으니까 치우고 사과를 깎아 먹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부패가 되는 거예요. 왜 부패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과는요, 과일은요, 드시면 30분 만에 소화가 되는 음식이에요. 사과나 뭐 바나나나 다른 과일들이 먹으면 귤 이런 것도 30분 만에 소화가 되는데요. 밥은요, 4시간이 걸려요. 4시간. 그리고 고기가 3일이 걸려요. 그렇게 소화를 몸이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너무 배가 고프면 차라리 과일을 먹어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나는 그냥 간단하게 만두 쪄 먹을래. 이런 식으로 하시죠. 그죠? 간단하게 그냥 밥에 물 말아 먹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다음날 일어나면은, 아, 소화가 안 됐나 봐. 당연히 안 됐죠, 여러분. 당연히 안 된 거 맞아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계속 밤새도록 일을 한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몸이 여기서 자꾸 막 웃으세요. 내가 그랬는데, 어제도 드신 분들 계시나 봐요. 약간 배가 고플 때는 그렇게 집에 비상과일이 좀 있으면요, 너무너무 건강하게 내 몸을 챙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고기랑 밥을 싸 먹어요. 그쵸? 고기에 밥을 싸 먹고, 고기에 냉면을 싸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엔 또 고기를 또 먹어요. 다음날 또 오늘은 무슨 고기 먹을까? 이렇게 고기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 제 파트너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되게 건강해요. 왜냐면 이 친구는 가만히 보니까 고기를 일주일에 정말 한 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3일, 4일 걸리는 우리가 이제, 이 소화 기간이 3, 4일 걸리다 보니까 그걸 다 소화하고 또 먹는 거죠. 그 술이 해독하는데 얼마나 걸린다 그러죠? 일주일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알코올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드시면서 난 술이 안 깨. 이러시는 거예요. 아침에 낮술 먹고 저녁에 안 깨,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소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이걸 알고 계시면요. 우리 식사하실 때, 이런 순서가 딱딱딱 이제 좀 외우기 쉬우시겠죠. 그래서 저는 밥을 먹을 때 키위나 뭐 사과를 먹을 때 배 이런 걸 먼저 먹어요.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물 같은 걸 먹어요. 먹고 나서 밥을 먹고 이제 찌개 같이 먹은 다음에 그게 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반대로 하실 거예요. 밥, 찌개 먹고 그다음에 과일을 그 위에 얹으니까 부글부글해서 막 방귀가 나오고 배가 자꾸 아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역시 나는 과일이랑 안 맞아. 과일이 여러분을 잘못 만난 거예요. 왜냐면은 이 고기 위에 과일을 얹으니 자꾸 얼마나 부패가 되겠어요. 우리 그 고기를 연하게 하려면 뭘 넣죠? 키위 같은 거 넣잖아요. 그죠? 예.
고기를 먹고 위에 그 다음에 키위를 넣으면 여기가 이제 연하게 연육된다고 하는데 그 연육 과정에서 키위를 쓰는데 나중에 먹으면요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우리 위장은요 우리 장의 길이가 9m예요. 엄청 길죠. 지금 제 키가 2m가 좀 안 돼요. 그런데 9m가 이제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장과 대장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어우러져서 짝 9m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같이 있나요? 내장 지방이 있어요. 내장 지방에 군데군데 껴있다 보면요. 내장 지방은 하는 일이 있어요. 내장 지방은 염증을 계속 내뿜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장 지방을 빼야 됩니다. 라고 항상 얘기하고 유튜브 같은 것도 키시면은 맨날 내장 지방 얘기하지 않나요? 의사들이 나오셔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이젠 빼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모든 대기업과 요즘 유튜브나 모든 컨텐츠가 이제 비만, 건강, 장 비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아, 건강하려면 내가 내장 지방이 없어야 되는구나. 내장 지방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곱창을 먹었어요. 그죠? 그럼 곱창을 다 먹고 나서 그거 나중에 한 2시간 있다 닦아야지. 그렇게 보면은 하얗게 기름이 있죠. 그게 내장 지방이에요. 그게 우리가 물로 이렇게 닦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장 지방이 녹나요? 근데 덩어리로 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걔는 그 내장 지방은 불로 걔를 이제 다시 달구면 다시 지글지글지글 하면서 없어지는 이렇게 묽어지잖아요. 우리 몸에 똑같이 흰색 이렇게 하얗게 껴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운동을 하면요 녹아요. 여러분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하루에 2시간씩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근데 그런 분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에 설날 때 한 어떤 식당이요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나서 이제 인터넷에 나왔는데 50년 동안 그 곱창 가게예요. 곱창 가게를 50년 했는데 50년 동안 그 기름이 쌓이고 그게 내장지방이에요, 여러분. 쌓이고 쌓여서 이게 아예 막혀가지고 하수구가 위까지 다 막혀서 이거를 찌르는데 이게 안 찔려요. 안 찔려서 이런 공사를 자기가 이제 처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고서 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쌓이는 거구나. 이게 처음에는 흘러내려가기도 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굽고 하다 보니까 시멘트처럼 이게 안 깨져요. 그게 정말 내장 지방의 위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부터라도 이제 점심 좀 이따 또 드시고 오늘 저녁도 드실 텐데 이렇게 상사를 바꾸실 수 있겠죠? 쉽죠? 네. 안 쉽나요? 네. 이렇게 바꾸시면은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아마 설 때 이 음식 안 먹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건강을 챙기는 저도 먹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을 먹으면 뭐가 먹고 싶어요? 라면이 먹고 싶어요. 치킨을 먹으면 라면이 먹고 싶고 피자 먹으면 라면이 먹고 싶어요. 꼭 왜 이렇게 라면이 땡기죠? 그죠? 이미 우리 입은요 이렇게 자극적이고 맛있는 그런 인위적인 맛에도 이미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얼마나 맛있어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제 라면을 갖고 나온 이유는 1년에 라면을 먹는 1인당 먹는 개수가 2015년으로 말씀드릴게요. 76개입니다. 이렇게 마트를 큰데 가면 라면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를 저렇게 많이 맨날 쌓아놔 라면을. 그래 라면 콘은 왜 이렇게 많지 했는데 이거 연구 결과를 보면서 모자르겠다 그거. 그죠? 모자르기 때문에 공장이 맨날 바쁜 거예요. 그리고 라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라면이 나오는데 또 우리는 그 새로운 라면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내가 먼저 맛봐야 돼. 그쵸?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저 같이 이제 매콤한 라면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그냥 한 젓가락 먹었는데 솔직히 라면이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라면도 드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튀긴 면보다는 내가 좀 또 건강 생각한다면 튀긴 면보다는 겉면이 좋겠죠. 네, 생면도 있죠. 그리고 그런 면으로 또 바꾸시게 되시면 좀 더 건강해요. 방금도 나왔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이죠, 여러분.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계란. 계란은요, 우리가 몰랐지만 이렇게 달걀에 암호 같은 숫자가 있는데요. 난각번호라고 해요. 여러분 냉장고 열면은 몇 번의 난각번호가 있으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에 명절 음식 할 때 돈이 엄청 많이 드셨다고 했는데 계란 때문이에요. 옛날에는요, 계란 4번을 먹었어요. 저희 집도. 뭐, 왜냐면 세일 하잖아요. 명절 때 세일 해가지고 막, 근데 있어, 세일. 한 명에 2판. 그러니까 저희가 엄마,
엄마, 저, 이모, 따라라 가가지고 6판, 8판 막 이걸 이제 쌓아놓고 저희가 음식을 해야 되니까 아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2번으로 하셨어요. 계란 다 2번으로 쌓아놓고 하시는데 이거 깨봐. 근데 깼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원래 일반 알보다 좀 작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좀 알이 작은 것 같네. 그러니까 가격은 비싸고 이게 맞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러시는데 맞는 짓이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4번, 3번 이런 거를 모르고 난각번호도 이렇게 먹였기 때문에 사육 환경이 계속 좋지 않은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현명한 소비자들이 나 4번, 3번 이렇게 닭장에서 갇혀가지고 알만 낳는 그런 항생제를 맨날 먹여가지고 맨날 낮인 줄 알고 이렇게 햇빛이 아니라 불빛으로 이렇게 밤낮 조절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알이 그 닭이 불쌍하게 그 자꾸 주사 맞으면서 알 낳는 그런 건 안 먹고 그냥 좀 축산의 방사 알이라고 하거든요. 네, 좀 방사로 키운 알을 먹고 싶다라고 소비자들이 말하면요. 이런 곳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안 생기고요. 그리고 3번, 4번은 지금 이제 옛날에는 사실 또 요양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다 4번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다 2번, 1번 바뀌었어요. 아예 계란 자체가. 왜냐면 한우들이 거부를 해요. 요즘엔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요양병원에 있었을 때 저도 항상 계란을 난각번호 1번 치면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뭐 20개 뭐 10,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 먹었어요. 항상 사 먹었는데 저만 사 먹는 게 아니라 옆방도 사 먹고 어디 방도 사 먹고 하니까 병원에 항상 쌓여있는 게 계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는 너무 좀 불필요한 지출인 것 같다. 아침마다 계란을 줘요. 병원에서 아침마다 한우들한테 계란을 나눠주는데 70명이면 70개 80명이 80개. 매일매일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란을 맨 처음에 삶아서 주는데 음식에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계란 음식들이 튀김류도 한 번씩 주고 하면 그런데 정말 너무 불필요한 음식을 이렇게 계란을 내가 또 사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거는 좀 아쉽다 했는데 모든 한우들이 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 쌓여서 우리는 1번, 2번, 1번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예 병원 자체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대전에 요양병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 친한 언니분이 야 우리 병원에서는 1번 준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계란 안 사 먹어 이러면서 언니 정말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은 또 먹거리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2, 30년부터 있었던 곳인데요. 이제야 빛을 발하고 이제야 뜨는 곳입니다. 많이 보셨죠? 예,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어플로도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자연들인 초록마을 한살림 이렇게 이곳에는 다 친환경으로 그런 음식들만 파는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가입비가 있어요. 가입비가 있는데 그래도 가입비를 굳이 내고 내가 같은 같은 재료를 우리가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 있는 곳을 퀄리티 있게 뭐 예를 들어서 재배를 하거나 그런 음식을 밀가루 같은 경우도 우리밀, 우리나라 국산 우리밀 이런 거를 파는 곳이고 여기에도 마트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 다 있어요. 야채, 채소, 과일, 즙, 뭐 과일즙도 다 팔고 있고요. 이런 곳에서 내가 굳이 회원가입을 해서 그 돈을 또 내면서 내가 이제 장을 보는 곳인데요. 요즘에는 여기서 장 보시는 분 정말 많아요. 여기 안에서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나 여기 말고 다른 데 안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배달도 요즘에도 잘 되어 있고 앱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지금 먹거리를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정말 저는 입으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바르고 쓰고 하는 경피. 피부로 우리가 매일 피부도 되게 많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미세먼지 이렇게 오늘 농도가 어떠지? 라고 우리가 어플로 확인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샴푸, 그다음에 바디 이런 거를 이제 뭐 바르고 쓰고 하는 부분인데 네, 비압을 있죠. 저는요 이렇게 먹거리도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저희 왜 비압을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경피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요 굳이 바디워시? 이런 거를 내가 굳이 써야 되나 하시면서 잘 모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머리부터
내가 샴푸에 안 좋은 성분이요. 자궁까지 오는데 몇 초? 3초. 네. 3초면은 바로 옵니다. 셀비아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여기에 앰플뿐만 아니라 씻겨내는 거. 우리 지금 시크릿 워시부터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데 많이 모르셔가지고 좀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지금 샴푸나 뭐 바디나 이런 것도 경피로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아침 모닝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식이섬유 가득한 슬림 속티로 한 잔을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 맨 처음에 양치질을 하고요. 전 바로 슬림 속티를 한 잔 마셔요. 우리가 식이섬유를 바로 아침부터 먹을 수 없으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먹었을 때 변비라든지 어제 이제 순환이 안 됐던 내 몸을 좀 따뜻하게 하면서 내 몸의 순환을 도와주기 위한 저의 모닝 루틴이고요. 두 번째로 하는 게 음양탕이에요. 음양탕이라 그래서 우리 다 정수기 있잖아요. 차가운 물 반, 뜨거운 물 반 해서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 이제 미온수가 되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과 비슷한 온도로 드시기 때문에 흡수도 좋고 그다음에 물이 필요한 곳에 이제 이 물이 들어가면서 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3개월 동안 먹는 그런 음식들이 내 몸을 바꾼다고 합니다. 아침에 우리 물 한 잔과 아까 말씀드렸던 속티 한 잔은 필수로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건강도 실력입니다.